안녕하십니까. 서구청 자원순환팀장 김서원입니다. 지금부터 서구 쓰레기 처리 선진화를 위한 소통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2.5단계 사회적 거리 준수에 따라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진행 사항은 영상으로 송출되는 점 국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론회 관련 발제 자료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촉구를 위해 서구의 자원순환 및 발생지 처리 원칙 중심의 통합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인천시에서 발표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에 서구 자원순환센터 추진 계획은 추후 결정하되 12월 말까지 서구에서 대한 미확정 시 인천시의 현대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구의 연구 영역 중간 결과와 서구 지역단체 대표 및 일반 주민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 서구 자원순환 정책 주민참여단의 9차례 회의 진행과 서구 정책자문 소통위원회 개최, 국민참여 소통토론회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구의 자체 자원순환 선진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인천시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역의 책임 연구원이신 안양대학교 정민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역 공동 수행기관인 미래엔바이런 이수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실 한림성심대학교 김정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선 서구청 자원순환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김정대 교수님께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본 서구청에서 우리 폐기물과 관련해서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관련된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여러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는 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오늘 이렇게 토론만 하는 것만 가지고 제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라든지 관심 갖는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우리 이제 구청이라든지 이쪽에 연구 추진한 쪽에 제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토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 미래엔 바이오론의 이수철 대표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는데요. 대략 연구 영역들이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요. 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끼리 충분히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토론은 일단은 저희가 한 90분을 좀 잡고 있습니다. 1시간 반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발제라든지 궁금한 사항을 메모해 두셨다가 저희가 이제 발제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실 때는 설명보다는 주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 사항을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받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너무 설명이 길거나 좀 불필요하다고 좀 판단이 되면 제가 좀 개입을 해서 그거는 좀 제가 좀 다시 질문의 핵심적인 요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질문의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수철 대표님께서 발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엔바이런의 이수철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우선은 좀 발제 형태로 발표를 좀 우선 드리고요. 지금 동영상에 유튜브에 이렇게 PPT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한
15장 정도를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여튼 뭐 이 폐기물 쪽이 약간 좀 용어상에 좀 이렇게 생소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발표할 때 좀 이렇게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발표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제안 배경하고 그 다음에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추진 방안 그리고 지금 현안 중에 하나인 뭐 인천시 제안 의견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하는 이런 형태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안 배경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모두의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도권 매립지 종료 촉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서구에서 이제 발주를 하셔가지고 저희 안양대하고 저희하고 연구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연구 용역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그런 와중에 인천시에서 이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이제 발표를 하셔가지고 서구 자체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추후에 좀 결정하는 걸로 서구에서 지금 현재 연구 영역하고 공론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미확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서구 내에서 확정이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천시 당초 계획대로 이제 대보수 기존 시설을 대보수하는 이런 뭐 절차를 추진하는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에 하여튼 저희 연구가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중간에 하여튼 결과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하고 마침 또 주민 참여단이 좀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구성 운영이 그간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연구 측면에서는 중간이지만 인천시에다가는 제출하기로 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추진 방안을 해서 인천시 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제안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쪽에는 하여튼 뭐 처음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서구 주민 모두 뭐 인천시 주민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사실상 좀 실현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치로 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구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55만 정도 되는데, 수도권 인구가 거기에 한 47.2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에 해당되는 폐기물을 모든 폐기물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그냥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좁혀가 가지고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만 봤을 때 서구에서 지금 한 106톤 정도가 지금 매립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19배 이상에 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뭐 하여튼 좀 굉장히 수치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부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촉구를 위해서 좀 서구에서 선제적인 그런 정책 방향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연구도 추진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감량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패러다임을 좀 다 대전환을 한번 해보자. 그런 큰 방향으로는 또 혁신적으로 좀 감량을 해보고 그리고 재활용이 이제 민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공공성을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진화된 국내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한번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각 매립이라는 것을 이제 최소화하고 그리고 최적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서구 자체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서구에서 이런 선제적 추진을 할 경우에 이제 수도권 전체에 그런 어떤 촉구할 수 있는 대응행분도 커지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뭐 이게 내년 3월까지 계속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원순환 선진화 추진 방향을 이제 조금 일단은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 감량 재활용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자원순환과 이제 발생지 처리 원칙, 이제 가급적이면 남의 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이제 분산해서 처리하는 그런 거에 대한 대원칙 속에서 조금 한번 선도도시로 간다는 좀 큰 비전을 좀 갖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목표량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방향은 하여튼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촉구를 위한 선제적 추진을 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매립 소각 중심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후진국형, 거기에서 좀 감량과 재활용, 뭐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입니다. 그런 선진국형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좀 견인차 역할을 좀 하자 해가지고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제 전략 속에서는 이제 소비 단계에서 좀 발생량을 감량화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발생 단계에서 또 실질적으로 실제 재활용되는 것들을 확대하자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소각시설은 좀 최적화하자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듯이 이제 주민 참여가 오늘도 뭐 그 소통의 일환이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전략을 이제 네 꼭지로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번 하여튼 그 추진 방안에는 중점 분야로 10가지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 단계 폐기물을 어떻게 좀 감량화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회용품하고 포장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피부로 느끼시는 거겠지만 지금 현재 일회용품하고 포장재 비율이 전체 생활 폐기물 중에 38.3%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이제 환경부 정부 용역을 하면서 산출한 건데요. 이 중에 뭐 저기 우리 종이 박스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유가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면 뭐 50% 이상이 다 이 일회용품 포장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처리가 시급한 그런 현실이고요.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조금 배반감도 많이 느끼시고 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재활용을 상당히 분리수거 자체를 잘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재활용 잔재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제 실질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잔재물을 제외한 실질 재활용이 우리나라가 대충 한 60% 정도를 얘기를 하지만 재활용률이 실질 재활용은 한 24.8%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정부의 또 정책이기도 합니다. 결국 뭐겠습니다. 여기서 재활용을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국민들이 열심히 그냥 휴일이면 분리수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그것들이 매립소각으로 엄청 많은 양이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처음부터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들은 이제 피부로 조금씩 느껴는 보셨을 겁니다.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제 사용 제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PPT를 보시면은 품목들하고 업종 시설들이 있죠. 이게 이제 품목이 세부적으로 나누면 18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도 또 한 18개 시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이를테면은 이제 비닐봉투 같은 거 대형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용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게 확대하기가 조금 이렇게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구 입장에서 지금 폐기물 문제가 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구 자체 추가 대책안들을 조금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기존에 이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런 품목,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그 외의 부분까지 조금
가능한 범위까지 줄여나가자 이런 게 이제 취지거든요. 그런데 뭐 서구 자체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사용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법률적으로 어려운 건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범위 내에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컵이라든지 접시용기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집단 급식소하고 이제 식품 적개업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테이크아웃이라 그러죠. 이제 가져가서 이제 하는 그런 거라든지 배달 이런 것들까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발적으로 이제 그 대형 그런 업체들하고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가는 방법. 그리고 뭐 단순히 협약만 돼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회용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급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경우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서구에 이제 그 계략적으로 한번 파악했을 때 장례식장이 서구만 해도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가면은 뭐 상당 많이 나오는 걸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해가지고 이제 다회용기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들을 좀 보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져다가 세척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뭐 그렇게 그런 그 다회용기를 쓰게 되면 한 뭐 많게는 1000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번에 일회용품을 내는 것보다 1000분의 1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배출을 분리 배출해갖고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 대책은 저희들이 3월까지 이렇게 좀 마련을 해가지고 그 시책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비닐봉투 같은 거 이런 경우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21년부터 그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조금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대형 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천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서구에서는 그 일회용 비닐봉투가 없는 그런 운동을 좀 전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대안들이 있죠. 대안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아주 소규모로 된 휴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급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뭐 기존에 있었던 좀 큰 박스 같은 것들은 좀 힘들 겁니다. 그걸 가져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이 제안도 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좀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그렇게 다회용 봉투로 조금 전환하는 거, 뭐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규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컵 중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컵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종이컵 같은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빨대라든지 젖는 막대, 그리고 우리 우기대 우산 비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금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지역 그 커뮤니티를 좀 이용해가지고 각종 단체라든지 그 큰 업체들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한번 이런 거는 시민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나가는 이런 그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옷 쪽을 그다음 단계는 이제 그 포장재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지금 봤을 때 포장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정말 피부로 느낄 겁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 배달 문화 같은 게 확산이 되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포장재 폐기물이 지금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전년 대비에 비해 가지고 택배는 거의 뭐 20% 이상 늘어났고 음식 배달은 75%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폐플라스틱이 뭐 14.6%, 폐비니 11%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량화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파악이 되는 것만 했을 때도 이 정도 된 거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뭐 다 아실 겁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3일 동안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마어마한 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폐기물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또 지난 주말에 정부에서 이제 탈플라스틱 또 뭐 정책을 내놨습니다. 뭐 저희들 연구하는 거하고 거의 뭐 유사한 그런 형태들인데요. 그렇게 해서 뭐 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갔을 때 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구 자체에 그냥 선진국형의 그런 모델들을 조금 개발해가지고 보급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 좀 관념적이니까 조금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유리병 같은 경우는 이제 빈병 보증금 제도 같은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작은 병은 100원, 큰 것들은 뭐 2, 3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한 95%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한번 100% 반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나머지들이 조금 부족한 것들은 좀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걸 기부하는 이런 해석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빈곤층들이 이제 수거하고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좋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모델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내후년 6월 달서부터는 유리병처럼 보증금 제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가지고 서구에서도 한 이름을 접었습니다. 서로 이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먼저 출발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뭐 페트병, 금속캔, 종이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제도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데 주로 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제도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줘갖고 자발적인 시민 정신도 중요하지만 이걸 꼭 해가지고 이제 이익도 보고 또 이제 일종의 이제 캐시 같은 거죠. 해가지고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분들은 기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갖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권장하는 이런 문화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이게 계속 주창을 해온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 소통 토론회에서도 이제 주민들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런 자판기 같은 거 외국에 보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수집하는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외국에 보면은 북유럽하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페트병 같은 거 그냥 뭐 싸그리 다 자판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자판기라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판기 형태로 돼 있는데 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양이 뭐 압축형이기 때문에 한 자판기 정도에 한 6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좋고 그걸 다시 병으로 만들고 똑같이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좀 시범적으로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서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잖아요. 서로 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걸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배달용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하고 조금 서구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서 배달용기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회용 용기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로 전환하는 거를 지금 대책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들 계속 쓸 수 있게 하고 배달 용기 배달 서구 같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회용 용기 쓰는 분들한테는 거기에서 이제 캐시백 같은 거를 더 올려주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유인책 경제적인 유인책뿐만 아니라 시민 정신까지 같이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재 같은 경우도 이제 매장에 보면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구에 서구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추세들이 이제 영어로 얘기해갖고 이제 제로 웨이스트가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마켓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가지고 이제 포장재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국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싸그리 다 하여튼 여기 제시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회용품 포장재는 좀 그 원천적으로 좀 줄여가는 그런 형태를 좀 서구에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번 소통도 그렇고 소통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각종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책임도 크지만 제시를 해주면 이제 구청에서 아마 상당히 이제 푸시를 해갈 걸로 이렇게 약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줄여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발생되는 폐기물들은 좀 분리수거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폐기물은 그 분리를 품목별로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세분해가지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종류들이 페트도 있고 PP도 있고 소위 PE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별로 다 나눠가지고 잔재물 없이 다 활용될 수 있게 이런 형태를 하려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제 25일부터 저기 투명 페트병 분리하는 거 이제 주말에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 현실은 지금 이 재활용은 아시다시피 다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문제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이런 경우에 그냥 뭐 폐기물이 엄청나게 지금 그 문제가 돼가지고 적체되고 수거도 지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공공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대책 방향을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갖고 서구에서도 좀 그런 그 분리수거 체계, 뭐 아파트들은 좀 그래도 뭐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일반 주택 지역이 조금 문제가 많잖아요. 뭐 서구에서는 그래서 뭐 저기 그 거점 그 클린하우스들 이런 것들 뭐 한 60여 개 또 설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 범위로 좀 넓히고 품목은 좀 가급적인 세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선별을 극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점도 필요하지만 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동형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포인트도 드리고 이런 형태로 조금 진행하는 방향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대단지에 보면은 지금 청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 집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새로 짓는 데들도 그걸 많이 모색을 하는데 저희 이제 환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폐기물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폐기물이 거기에 한 30% 정도가 같이 혼합에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좀 분리하기로 했는데 워낙 이 거리가 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없고 혼합되다 보니까 그 폐기물이 그냥 소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들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있는 것들이 편리하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그 편리성도 유지를 하면서 또 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하는 RFID 하시는 아파트들도 계시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형 감량기기 같은 것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예, 그 음식물 폐기물이 양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전체의 9%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줄여도 상당한 양을 소각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이제 개별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이걸 그냥 좀 분리하고 선별하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잔재물 안 나오는 재활용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게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피해도 많이 입으셨지만 뭐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그만큼 또 이제 여력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설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을 꼭 고쳐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인데, 그래서 그런 이름을 저희들이 하여튼 뭐 스마트 에코 리사이클링 센터라고 일단은 졌습니다. 가칭으로. 그래서 품목별로 재활용을 좀 극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소각량 이런 거를 줄여나가는 이런 그림을 좀 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이게 선진국에서는 보면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뭐 타 지역에도 일부 있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미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선별 시설 중에 보면 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AI라든지 뭐 과학적인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선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하여튼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보면은 거의 80%를 다 그냥 거긴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전체를 하기는 어렵더라도 단계별로 좀 선별의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플라스틱 중에서도 페트병처럼 이렇게 잘 모으면은 재활용이 잘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재활용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품질로 이렇게 갑니다. 연료화 시키는 것도 조금 요새는 좀 안 되고 있고 이래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좀 신기술들이 있습니다. 일반 그냥 고용 연료 외에도 일반 유화, 그래서 요새는 뭐 도시유전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연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료 전지 자동차 들어가는 뭐 궁극적으로는 수소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이상적인 거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모를 해가지고 해서 신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하여튼 뭐 소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은 자꾸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활용할 때 품목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루트로 수집을 해가지고 또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이제 넘겨주고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려면 또 유통지원센터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재활용이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뭐 업사이클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기존에 있던 그런 저품질 재활용이 아니라 아주 고급품들은 나오는 거 페트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그 섬유 이제 만드는 거 뭐 그런 거랑 뭐 유사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재활용 교육센터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 이유는 뭐 단순히 그냥 교육을 위한 그런 목적들이 아니고요. 여러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이제 조금씩 도입하는 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 뭐 재활용하는 뭐 공업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이제 뭐 가구를 갖다가 다시 새 가구로 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들도 이런 여러 가지 그 3D 프린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체험을 해봐야 분리수거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폐기물도 안 버리는 이런 형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 단계까지 실질적으로 좀 재활용, 잔재물이 안 나오는 이런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한 의지 문제 같습니다. 예, 분리수거 여러 이렇게 하고 보면은 실제로 종량제 봉투 별로 안 나옵니다. 그냥 뭐 버리려면 끝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여튼 뭐 큰 의지를 가지고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해서 이제 소각시설 문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감량과 재활용을 우리가 충분히 한다고 그래도 이제 폐기물은 어떻게든 하여튼 일부는 나옵니다. 불연성 폐기물도 있고 잔재물도 있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최소화 최적화하자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기존 소각시설을 이제 인천시 당초안은 좀 대보수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게 타당성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타당성 검토할 때는 주민 수용성하고 환경성, 경제성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뭐 주민 수용성 봤을 때는 그 만약에 대보수한다면은 그 다음에 내구연한까지 또 20여 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뭐 총 40년 어떻게 보면 뭐 50년 가까이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반대하는 것들도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거리가 뭐 1km 이내 880m 이렇게 좀 돼서 너무 좀 가까이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이렇게 최소화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봤을 때는 우선은 좀 최소화하는 그게 좀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 안양대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학적으로 좀 산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산정 방식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2018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서부터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 시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좀 재활용되는 이런 일들을 꼭 감안을 하고 매립률도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소각하는 이런 형태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 재활용률을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일단은 25년까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62.8% 정도까지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립률도 이제 지금 현재 31%에서 11% 정도. 이 부분은 뭐 불연성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궁극적으로는 더 줄여나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단기 목표로 봤을 때는 한 이런 정도로 잡았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소각률은 조금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보다 늘어났을 때 지금 25년에 저희들이 산출한 거는 136톤 정도가 발생될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발생량 소각량은 나오지만 이제 소각 용량은 조금 여율이 있어야 됩니다. 월별로 좀 변동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보수하는 기간들이 한 60여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감안을 했을 때 한 199.7톤, 한 200톤 정도면은 가능하다. 뭐 물론 뭐 감량 재활용의 노력이 전제가 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성 측면에서도 조금 우리가 더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기준이 이제 EU에서 2019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방지시설들이 이제 최근 것들은 이런 기준에 적용하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에 대한 주민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영향 조사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강화하고 뭐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뭐 거의 잡아줄 수 있는데 그런 뭐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측정망 같은 걸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환경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체 소각 시설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 했을 때 소각 용량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까 200톤만 가지고 했을 때는 단독 시설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이제 굉장히 비용 부담이 커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접해 보면 이제 소량 발생하는 이제 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구 한 40톤 정도를 좀 추가해서 한 240톤 정도로 잡는 게 좀 최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해진 형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 지원 같은 경우들도 지금 12월 8일 날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당초에는 한 10% 정도 지원해 주는데 한 20%까지 지원해 주는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그냥 단순히 뭐 운동장 하나 더 짓는 게 아니라 복합 문화 시설이라든지 레저 이런 좀 외국처럼 랜드마크형 이런 것들도 좀 병행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비용은 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진 방식은
공동시설 경우는 이제 인천시에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추후에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조금 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입지적인 문제인데요. 입지적인 문제는 그 우리 연구에서도 그렇고 주민참여단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결정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법정 절차가 그 아주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우리가 그래도 서구의 의견을 조금 사전에 좀 종합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20여 개 정도를 그 국공유지하고 법인, 뭐 사회주는 뭐 확인이 이제 불가하니까요. 그 위주로 조금 우선 추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단한테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좀 의견이 조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뭐 서로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하여튼 수도권 매립 종료를 위한 그 논의 자체는 다 찬성 의사를 하시는 거고, 다만 이제 부지 선정은 좀 주민 간의 어떤 이제 갈등 구조 이런 것까지 하는 민민 갈등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좀 하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 검단권이나 청락권은 이제 매립지나 소각장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간 피해를 조금 고려해가지고 뭐 인근 지역에 설치하는 거는 대부분 뭐 반대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의견들이 여기서 그 부지 선정이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 확정 짓고 이런 단계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좀 확보하자, 이런 측면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비 검토 부지를 좀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인천시에 제출을 해야지 앞으로 계속 공론화를 갖고 의지를 갖고, 아니면은 뭐 기존 인천시 안대로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부지 같은 경우들을 좀 의견들을 사전에 이런 정도 어느 정도 검토한 것들이 안 돼 있다면은 어떤 부지가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꼭 서구 입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 사전에 좀 예비 검토 부지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여튼 8개에서 조금 일단은 좀 청라 검단지 인근 지역에 있는 한 5개 부지가 조금 논의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지들은. 그래서 그 부지들은 좀 줄여갖고 한 3개 부지 정도, 주로 이제 해안 지역이라든지 이제 한 중간 지역이 있는, 이렇게 해갖고 3개 정도를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안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이제 내부에서만 주민참여단하고 이제 논의를 했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북항 쪽에 보면은 이제 잡종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해수부 땅, 그 땅하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인천 터미널 물류단지에 근린공원으로 쓰는 부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서동에 이제 적한장 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지들에 대해서 뭐 납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일단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거리들은 좀 자료를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점으로 이제 장단점을 조금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입법 과정에서 설치 법정 절차 과정에서 논의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장단점하고 이제 고려 사항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이라든지 항만 쪽에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매립지로서. 그리고 면적 같은 것도 좀 괜찮고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제 조금 이제 해수부 부지이기 때문에 조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부 부지 대안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쪽에 보면은 20개 중에 보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했던 부지 중에 해수부 부지가 인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하고 시유지하고 이제 국유지 이렇게 교환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 승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하나가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일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저쪽에 금호마을하고 남쪽으로는 청라 6단지하고 한 3km 정도 해서 여기가 하여튼 좀 거리상에는 제일 좀 멀게는 이제 입지가 돼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보도를 봐가지고 아시겠지만 저쪽에 중구하고 남동구 쪽에 할 때 그때는 하여튼 뭐 1km 정도만 그 검토를 했거든요. 1km 이내. 근데 뭐 저희들은 하여튼 조금 그것보다는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 2, 3km 그리고 경서지구는 조금 그거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좀 그 주거지역에서 조금 그 원거리에 있다는 장점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해안 쪽에 가깝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간 지역에 있는 거 뭐 이런 장점들이 조금 있는 거 이게 뭐 단점인지 장점인지는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장점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역시 또 하여튼 검단권하고 청라권 주민들 협의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물류시설 거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업장들하고의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좀 단점으로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서동 같은 부지 같은 경우는 뭐 폐기물 그 저희들이 뭐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지역이 그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지로서는 폐기물 처리 부지로는 아주 괜찮은 부지입니다. 외부가 차단 형태 이런 데 있는 거기는 괜찮은데 또 단점은 또 하여튼 뭐 경서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경서지구하고도 좀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토지 이제 매립 면허권 이런 문제들이 수도권 매립지 전체하고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뭐 하여튼 장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뭐 결론 가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향후에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문제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시는 지금 북부의 하수처리장 쪽에다가 소각 건조시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설치 위치는 뭐 나중에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시설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시설이 수도권 전체. 그래서 그 시설은 이제 그런 소각 형태가 아니고요. 복토제를 한다든지 건조해서 보조연료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뭐 이런 형태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생활 폐기물 지금 소각시설도 시급한 실정에서 하수슬러지까지 하는 거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 있는 하여튼 뭐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민간 외부의 민간 물질 재활용하는데 하는 것들을 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시 이런 내용들을 내면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소각시설은 좀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최소한 소각 용량으로 산정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입지 후보지를 향후에 선정을 할 때도 이제 나름대로 사전에 서구에서 검토한 예비 검토 부지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좀 공론화 이런 것들이 추진이 필요하다는 거를 하고 또 서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의견을 냈고 구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끝난 공론화가 확정된 이후에 법상에 이제 입지 선정 계획하고 설치 계획 뭐 이런 법정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은 그 뒤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추진방안에서 여러 가지 했던 이런 시설들을 위해서는 꼭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돈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추진 방안은 하여튼 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최소한의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꼭 좀 기본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인천시에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설치 법정 절차 같은 경우들이 여러 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전에 좀 공론화 과정도 뭐 충분히 있어야 되고 지금 하는 건 이제 사전 하는 거 정도겠지만요. 그때는 이제 법정 절차 가더라도 또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에서 또 저희들이 한 것보다 더 정밀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주민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주민들 의견이 그 절차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서 난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그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그때 또 그 일반 시설에 대한 또 환경영향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뭐 3번, 4번 그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그 뭐 빠르면 빨리 가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고 공론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있는 현실에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뭐 사실관계에 기반해가지고 이런 안들을 대안으로 좀 제안을 드렸고요. 뭐 12월 말까지 이제 며칠이 안 남았지만 뭐 그 오늘도 조금 최대한 좀 의견 주시는 것들은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까 결론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공론화를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사전에 우리 그 서구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대비하는 그런 하나의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은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에 그 저희가 예정한 시간보다 좀 더 좀 길게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내용이 되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발제에서 보았듯이 발생 원부터 시작을 해서 재이용, 그 다음에 재활용,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중간 처분, 최종 처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발생 원부터 최종 처분까지 가기까지는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연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적으로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저희가 뭐 최종 단계, 그러니까 중간 처분에 있는 소각이라든지 최종 처분에 있는 매립이라든지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발생원에서 어떻게 최대한 감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적용하느냐, 그리고 그 연동해서 재이용과 재활용 쪽에 연동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최대한도로 맞춰줘야지 저희가 이제 소각을 하는 양이라든지 매립할 수 있는 양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앞쪽에 그러니까 발생원에서 감량과 재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이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그쪽에 최대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고, 물론 이제 연구 영역에서는 그래도 다양하게 이런저런 내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이 좀 고민해가지고 연구 영역에 많이 담은 것 같고, 대신 이제 아까 우리가 저 발제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구 영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구에서 정책과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기술적인 지원이 제도적인 것들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이제 배출자인 우리 구민들이 적극 이제 참여를 해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최근에 뭐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많이 있지만 저희가 오늘은 좀 앞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의견들이나 이런 걸 좀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하는 쪽으로 좀 제가 좀 더 그 진행을 좀 그런 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질문을 받아도 되는데 제가 잠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오면서 좀 생각해 본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용을 쭉 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발생원 감량 쪽에서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구 자체에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실행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발생원 감량과 재이용 쪽의 포커스 쪽은, 특히 이 발생원 감량 쪽은 아무래도 우리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뭐 페널티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으면 의무적으로는 좀 부여는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 부분도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법적으로 제재를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감량을 최대한도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제재적인 조치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좀 같이 좀 생각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본 결과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그게 좀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시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만 그게 이제 성공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 감량 쪽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구라든지 소규모이고 집이 이제 조그만 쪽 큰 집은 그래도 분리배출 재활용 품목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배출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있는데 이 작은 가구들이나 1인용 가구는 사실 보관할 장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에서 지자체에서 그거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수집 장소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쪽에도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단독주택이 제일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그래도 공간이라든지 공동으로 많은 사람이 분리배출해서 수집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되는데 단독주택은 되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 공간을 만들더라도 또 그 공간이 또 쓰레기장이 될 확률도 높고 그 감시 감독이 안 되면 거의 또 백발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그 분리선별 특히 단독주택으로 하는 그런 어떤 집화장이나 이런 것들 개념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해봤다가 좀 실패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생각이나 의지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에 잠깐 그런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보증금 제도 같은 개념이 있는데 이미 벌써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요 2002, 3년 정도였는데요. 제가 그때 독일 한번 갔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가 이제 2리터짜리 페트병 그 물을 판매하는데요. 그 당시 1유로였거든요. 근데 그 1유로였는데 그거를 먹고 다시 페트병을 갖다 주면요. 1유로가 그때 한 1,4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갖다 주게 되면은 한 600원과 700원을 돌려주더라고요. 페트병 하나를요. 2리터짜리.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비용기 보증금 제도의 개념을 좀 더 크게 해서 중간에 유통 단계에서 빼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갖다가 많이 부여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버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상태도 다 상당히 좀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있었고 이미 벌써 오래전에 수행 유럽 쪽에서는 하고 있었던 그런 제도도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좀 많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가 서두에 이제 좀 참고적으로 이런저런 거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이렇게 뭐 생각보다 좀 되게 많이 좀 지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께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좀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해 주시는 분 혹시 있으시나요? 아직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은 하나 제가 좀 뭐 얘기는 아직 안 끊는데 그때 아까 제가 이제 유럽에 그때 갈 당시 그때 2003년이나 4년이었던 그때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이태리에서 좀 겪은 그 인상이 좀 있는데 보통 이제 이태리는 그 당시에 매립률이 한 60% 정도로 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높았었어요. 근데 높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나 봤더니 그 일회용 식탁보에다가 이런저런 일회용 이런 그 용기를 다 해가지고 담아서 그냥 종량제 봉투처럼 담아가지고 그냥 배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배출하면은 사실 배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인 가구라든지 이 공간이 좁은 그런 공간에서는 사실은 분리 배출한 그 품목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이제 되게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한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있고 재활용이 좀 어려운 게 있고 안 되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거기다가 섞어서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진짜 사전에 뭔가 답보가 된다면 저희는 아마 분리배출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고, 대신 이제 그게 수집해서 이제 어디서 그걸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아까 말한 우리 공공재활용 선별장에서 그걸 어떻게 과연 효율적으로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연동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발생원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국민들께서 재활용이 정말로 잘 될 수 있고, 아까 고효율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분리선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분리배출을 잘 해줄 거느냐에다가 플러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분리배출을 한 품목을 어디다가 수집을 해서 저장했다가 정말 오염 안 되고 쓰레기처럼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서 올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연동이 해서 돼서 나중에 이제 재활용 선별장으로 넘어오는 그런 체계로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딱히 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분리배출자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에 이제 의견을 좀 주신 그 몇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대략 한 10개 정도 좀 안 되겠는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하나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제대로 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재활용이나 이런 관련된 이런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저 발생원에서 줄이라 하고 재이용, 그러니까 재활용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이용과 재활용의 개념은 차이가 있죠. 재이용은 우리 배출자들이 그래도 어떻게 다루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이용까지는 우리 배출자분들이 역할을 해주면 되게 고마운 거고요. 재활용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배출한 이후의 수집부터 해서 이제 중간 처분이나 최종 처분 가기 전 단계에서 재활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가지고 물질 재활용이나 에너지 재활용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잡아주느냐 하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배출자의 입장에는 우리 구민이나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감량하고 재이용 쪽에 좀 잘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책자라든지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다가 구청 홈페이지에다 좀 게시도 해서 그런 것도 좀 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 좀 활성화한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저기 주민 한 분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겠네요. 혹시 뭐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하여튼 뭐 제가 주민 참여단 회의일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 아파트에 가면 이제 한 장짜리도 있고 뭐 여러 장도 붙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분리 배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일본이나 뭐 외국 예를 자꾸 해서 하지만 환경부에도 그런 책자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역의 좀 실정에 맞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연구가 끝날 때는 조금 적어도 한 뭐 10장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그 아주 좀 이렇게 가독성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새는 뭐 휴대폰 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하여튼 뭐 저희들이 되는 대로 하여튼 안은 다 드리고 구해서 그거를 아마 꼭 그렇게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각 지자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지금 서구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개별 연구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하여튼 제공 드려가지고 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내용을 쭉 또 추가적으로 또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역시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정도의 수준으로 그래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그 발생하는 감량부터 해서 재용 가는 데까지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그 페널티를 제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여기 의견에도 그 의견을 좀 주셨네요. 좀 보니까 현장 근무자들에게 경고 스티커를 통해서 누적 스티커 제도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아까 페널티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누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번 해서 적발이 되거나 문제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페널티 개념으로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페트병 분리배출이 좀 잘 안 된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각 어떤 아파트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할 때 그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좀 충분히 더 전달해서 아마 그런 거를 좀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거기 물론 이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그 클린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뭐 벌금도 물론 부과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자체 내에서 하면 되겠죠.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건 클린하우스에서 관리소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아마 이런 그 참 분리수거가 안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잘 할 수 있는 페널티 부분이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구 쪽에서는 이러한 거를 좀 감안해 가지고 이런 어떤 관리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구에서 이런 재이용 쪽에 감량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센티브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뭐 당연히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늘리면 좋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요. 소각장이나 매립장 쪽에 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고요. 그 재활용 선별장 쪽에서 주로 이제 그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사는데, 이제 요거도 있지만 사실 아까 우리 그 이수철 대표님께 말씀한 것처럼 요즘에 최근에는 그 선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좀 고도의 기술들을 이제 접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아마 좀 더 좀 고민을 해줘서 아마 지시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지 않나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아까 뭐 여기 또 하나 환경교육 부분이 있고요. 뭐 이런데 그 환경교육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또 이제 발제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도 우리 재활용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여기에 보면은 그 자원순환 그 센터가 이제 단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순환 단지 쪽에다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나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아마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하는 계획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클린하우스나, 근데 이제 저 생각에는 아파트 쪽에는 그래도 나름 여러 가지 선별이라든지 잘 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이 서구 쪽에도 보면은 이 단독주택 쪽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독주택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이런 감량부터 시작해서 재이용하고 선별 수집할 수 있는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팀에서 생각하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단독주택을 해서 뭐 재활용 관련 그 선별 예, 장원순 과장입니다. 일단 뭐 지금 그 김정대 교수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답변도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지금 말씀 주셨는데 여하튼간에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담당 서구청 그 장원순 과장으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튼 그 2021년도 이제 시작점과 동시에 저희가 그 지금 연구 영역은 내년 3월까지 지금 감량 재활용에 방점을 짓고 이제 영역 결과가 나오는 거로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서부터 감량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래서 홍보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관련 건 때문에 저희가 뭐 찾아가는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범구민 그 뭐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 2020년도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찾아가는 코로나19하고 이제 맞물려서 그는 이제 결정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찾아가는 그런 홍보 교육 그거를 병행하라고 그다음에 범구민 감량 재활용 그런 그 활동에 있어가지고 범구민 운동으로 그는 전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인센티브 부여를 해드리고 페널티 관련 건도 이제 하지만 가급적 이제 페널티는 이제 좀 극단적인 방법이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잘하는 쪽을 장려하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이 감염 재활용 정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한 그 단독주택 관련 건은요. 일단 저희 구성 자체가 보게 되면 그 서구 전체 한 60%는 아파트 단지로 돼 있고 한 40%가 원더심 이제 단독 그리고 이제 그 뭐 빌라나 이런 그 주택 단지로 돼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에 대한 재활용률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분리 배출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 단계는 뭐 거점 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현재 68대, 올해 이제 70대까지 됐고 내년 한 20대를 또 이제 거점 20개소를 더 설치를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점 이제 분리 수거 그 시설들을 좀 촘촘하게 이제 넣고 그리고 그 단독 플러스에서 그 빌라 중심의 이런 소규모 그 공동주택 이런 데 있는 데서는 좀 전에 연구 용역에서 나왔지만 그 재활용은 그 품목별로 가지수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연행 5가지 분리 수거함을 이제 저희가 공급을 했었는데 8개로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분리 수거함도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원더심 중심으로서 보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간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구민들께서 좀 재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시설들 관련해서 촘촘하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미 좀 뭐 구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부분의 재활용 관련 쪽에서 그런 어떤 그 거점 수거 장소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아마 하면서 아마 CCTV도 아마 설치를 해가지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아마 잘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저희가 이제 중간에 뭐 질문을 좀 하시고 싶은 분 계시는데 사실은 좀 요 내용을 좀 더 여기 좀 질문들을 보니까 아마 좀 하고 나서 좀 질문을 좀 받아도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양해 좀 잠깐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좋은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하고 나서 아마 좀 답변을 해주시면 아마 또 중복되는 부분은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부분을 좀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건데 재활용 원래 사실은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가 생활과 사업장 폐기물이 있는데 생활 폐기물 쪽에가 사실은 저희 이제 구에서 주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이제 구민들 대상으로 이제 많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소각장이나 매립장도 원래는 저희가 구에서 공공으로 하는 게 이제 생활계 폐기물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업장은 배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또 사업장 쪽에서는 배출하면서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뭐 90%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사업장 부분은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우리 연구 용역팀에서 사업장 부분은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잠깐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업장 부분 혹시? 사업장 그 재활용 파트 말씀하시는 그 재활용이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발생 원래 배출자 책임이 원래 되는 거지만 네. 혹시라도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 해서 혹시. 저희가 사업장 쪽은 사업장에서도 그 사업장 일반 배출 시설계에서 나오는 부분은 사실 그 건설 폐기물은 재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 배출 시설계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폐기물들은 주로 매립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립장이 없어지는 시점에서는 사업장 배출 시설계 부분에서도 사업장 배출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 관련한 내용들의 관리가 좀 필요해서 그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그 배출되는 배출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면 재활용 그 비율이 높아질지에 대한 내용들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네. 그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 책임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책임을 져서 그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 타겟은 이제 생활계 폐기물 쪽이 생활 폐기물 주 타겟이고요. 이 생활 폐기물 쪽에서도 아까 우리 저기 이 연구 영역 맨 뒤쪽에 보니까 향후 이렇게 해가지고 슬러지 부분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슬러지 부분이 저희가 이제 생활 쪽에서 그러니까 폐기물로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하수 처리장이나 폐수 처리장이나 상수 처리장에서 배출 시설계 폐기물 쪽으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슬러지를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현실에서 처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금 그 슬러지가 과거에는 다 매립장으로 갔었습니다. 수분 함량이 거의 뭐 한 80% 90% 이상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법적으로 70%, 75% 이상이면은 반입이 안 되고요. 그 이하로 되면은 반입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화재라든지 중간의 형태, 이렇게 흙 개념입니다. 복도 흙 개념처럼 매립 복도재라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중간 처분해가지고 중간 재활용은 아니지만요. 중간 처분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현재 저희 이제 그 정부의 좀 상황이고요. 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 배출시설계 부분을 다른 그거 말고도 뭐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다 배출시설계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우리 정민정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소각장이나 그 다음에 아까 하수처리나 이런 데 배출시설계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재활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많이 검토를 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인센티브 좀 또 의견 중에 아까 그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주면 어떠냐. 이거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이거는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지금 현재도 재활용 품목 중에 그 좀 처리하기 어려웠던 그 폐건전지하고 종이팩 자체를 저희가 종량제 그 봉투로 해가지고 좀 교환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 구민들께서도 좋아하셔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한 그 폐건전지하고 그 우유팩 그 관련해서 43% 지금 수거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재활용 품목별로 좀 이렇게 좀 더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울러서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활용 봉투를 무상 지원해주는 방안도 좋은 저 의견이시고요. 좀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영세민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좀 지원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전에 이미 구에서도 그 저희가 이제 사실 가정에서는 되게 소량으로 많은 품목이 배출하다 보니까 그 상당히 좀 수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건전지라든지 뭐 이제 폐형광등도 저희가 이제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해서 가져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수거하기 힘든 지정 폐기물이라든지 유해 폐기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거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 같이 아울러서 그 인센티브랑 연결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량이라든지 재용을 잘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저희가 또 무료 이런 인센티브 한 종류로서 종량제 봉투도 저희가 무상으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게 아마 구에서도 더 이제 더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까 좀 이제 우리 연구전 때 그 스마트 재활용 센터에서 단순히 교육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어떤 걸 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참고로 아마 저희 그 서울시 그 중랑구 그 옆에 보면은 상수처리장 옆에 보면 우리 그 재활용 센터가 있거든요. 이제 그 홈페이지를 아마 치시면 뭐 그거 아마 참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연구진한테 그럼 어떤 부분이 더 있는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뭐 서울에서 하는 것도 잘 돼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모델 중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아주 훌륭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 폐기물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라든지 나오는 것들도 많지만 가구 폐기물들이 상당히 그 뭐 1년에 몇 번 배출 안 하더라도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그 양으로 봤을 때는 그 무게로 봤을 때는 그 양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또 재활용이 잘 좀 안 되고 이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의 거기에 가구 디자이너들이 거기에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목공 하시는 분들, 요새 뭐 목공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지 또는 이제 그 플라스틱 우리가 뭐 섬유까지는 만들 수 없어도 여러 가지 이렇게 플라스틱을 가지고 재활용 잘 안 되는 플라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용출해서 뽑아내 가지고 뭐 휴대폰 껍데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업사이클링 재활용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면은 배출하는데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체험적으로 돼 있고, 그 장소가 그냥 뭐 이렇게 건물 져놓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뭐 각종 가족들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시설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체험할 수 있고 그게 체화될 수 있는, 몸에 체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모델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잘 돼 있으면 거의 뭐 서울에서도 뭐 어느 정도 잘 돼 있지만 상당히 좀 우리 좀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외국 사례지만 저희들이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하여튼 뭐 구상을 해가지고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김용옥님 계십니까? 질문이 준비됐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질문 주십시오. 예. 소리가 좀 안 들리시나요? 스피커를 거기 음소거 부분을 혹시 네. 됐습니다. 예, 들립니다. 아니, 예. 네, 오래 되시길래 제가 또 음소거를 했더니, 예. 네, 전 김용옥인데요. 지금 예. 들어보니까 우리 서구에 이런 모든 정책이 발전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몸소 고마웠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서구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활용 봉투를 무료로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따로 말씀하시는데, 아파트는 그 자체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기금 조성하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독주택도 분리수거해서 잘 내놔요. 근데 실어가실 때는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뭐 단독주택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보시는 시각이 약간 다를 뿐이고요. 그리고 또 재활용 봉투는 주지 않아도 재활용은 잘 돼요. 근데 거기에 약간 우리가 생활 폐기물에 저희도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하다 보면 분리수거를 해야 될지 폐기물을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분리수거 봉투보다는 주황색,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버릴 수 있는 그 봉투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에서는 갖다 이렇게 넣으면 정말 잘 되신 그런 또 시스템이 단독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 단독주택 주변에 공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공원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이게 그런 관리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다면 이게 11월까지 이용되는 그분들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설치해놓으면 우리도 집에다 하루라도 놓고 싶지 않아요. 아파트처럼 바로 가서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통에 내놓으면 이 통을 수요일에 한 번만 가져가는데, 얘를 또 집까지 갖고 올라와서 또 청소하고 이런 게 또 쉽지 않나 봐요. 주변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냄새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불법 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하나는 분리수거 봉투보다는 정말 폐기물 봉투를 하나라도 주시는 게, 그러니까 월 한 장이라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에도 일반 공원에 아마 수도시설도 다 돼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놓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되게 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 김영웅님께서 저희도 사실은 아까 재활용 봉투보다는 저도 지금 소각용이나 또는 매립용 봉투 쪽으로 아마 좀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도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소각용 매립용이 그게 이제 하나의 인센티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 부지 부분도 되게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러니까 공원이 있으면은 공원 부지를 활용하고 이제 공원 부지가 없는 쪽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좀 구분해서 아마 유휴지에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아마 생각해 줄 건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대답을 예, 제가 말씀드리죠. 네. 저기 김용님께서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하튼 그 저희 구에서 재활용 봉투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그 투명 봉투를 지금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존에는 재활용품 이거 자체 봉투를 안 나눠드리고 그냥 배출하다 보니까 검정색 봉투 안에 이게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저 분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투명 그 봉투로 해서 제공해 드리는데 거기에는 그 바코드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자가 어딘지 나눠드릴 때 그게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재활용 체계를 좀 촘촘하게 그리고 시스템화를 좀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재활용 봉투를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황색 봉투는 저희가 그 이불 소미라든지 이게 가연성 폐기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인형, 이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담는 봉투로 해가지고 이제 색깔별로 이제 분리돼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그 재활용 관련 건으로 해서는 좀 이 재활용 봉투를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게 연간 굉장히 많이 지금 보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많이 보급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단독주택 안에 그 음식물 분리 시스템 자체가 지금 뭐 그 소형 그 단독 같은 경우는 뭐 3리터, 5리터, 뭐 10리터, 그 다음에 그 저기 공동 그러니까 좀 5인 가구 이상 되고 저기 뭐 이렇게 많이 모여 사시는 데는 60리터짜리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관리하는 분리수거함이 돼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들 중에 아니면 관리하실 분들이 계시면 그거를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자 지정이 되고 그 위치를 승인 받는 데 한해서 저희가 RFID 기기를 설치를 해드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시지만은 카드만 갖다 대고 무게까지 계량이 돼서 그냥 딱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하기 편리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가급적이면은 그 위치를 찾아보고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소규모 공원 같은 데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쪽을 감안해서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않는 거고 공원 지역에 이제 설치를 하더라도 공원 내에 또 설치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이드 쪽에 그 도로 중심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뭐 설치를 해서 좋으냐 마느냐는 민원들이 또 계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이런 공공적인 장소를 찾고 관리자 그런 측면이 어렵다 그러면 좀 다른 대안이 뭐가 없는지를 좀 찾아본 다음에 좀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RFID 기기 요거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중심이라 하더라도 장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제가 보급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원 부지 부분은 저희가 그냥 활용해도 좋은데 사실 우리가 도로가에다가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뭐 저도 그런 경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아마 구에서 좀 추진할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종량제를 소각이나 매립용 쪽에 그래도 좀 더 지원해 줄 거를 좀 더 제가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저희가 재활용 관련 시스템으로 해서 그 투명 봉투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재활용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 따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자신데요. 최한승님께서 지금 질문을 좀 하시겠다고 하는데 연결해 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성나 3동은 소각장이 있다는 점에서만도 지금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소각장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죠. 인천시에 12월 말까지 이전 위치를 건의하면 인천시에서 그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다뤄져서 이 부분이 인천시로 건의가 되나요?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청라 소각장 관련 건은 그거에 대한 폐쇄 이전 여부,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설치 여부 자체는 저희가 순전히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 보려고 좀 용역안에서 검토를 이루어졌고요. 아까 용역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하튼 용역안에 청라 소각장 자체에 대해서는 내군 연한이 지났고 주민 수용성 부분, 그다음에 환경성 부분,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폐쇄하고 다른 쪽에 이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는 그 용역 결과를 최대한 저희는 인천시 입장에 반영하는 거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요번에 오늘 이제 토론회 지나게 되면 이번 주 안에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른 대안을 인천시에 제출을 할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달에 인천시에서 친환경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인천시장님도 그러시고 인천시 입장은 서구의 청라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서구에 그런 대안을 기다려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그걸 검토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용역안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어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조금 전에 발표에도 있었지만 입주적인 여건도 지금 3가지 정도로 해서 용역안에서 검토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확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게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이거 짓는 거에 따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 절차를 통해야 되는데 법정 절차 안에는 이 타당성 또 조사 용역을 해야 되고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안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는 아주 지난한 또 이게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용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 저희가 대안을 용역 안에서 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인천시에 대안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인천시에서 나름 이제 결정을 하실 거예요. 결정하신 내용을 갖고 이제 추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단계는 어떻게 갈 건지는 내부 행정적인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서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냥 짓겠다고 짓는 게 아니고 아까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그러니까 사전 주민 의견 수렴도 있고 사후에 주민 의견 수렴도 있고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입지적으로 거기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를 이제 조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선정이 되면 그런저런 조사하고 나서 아까 말했던 환경 영향 평가부터 해서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행을 아마 어떤 절차에는 법적 절차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의견도 과거에 계속 많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소각장을 이전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용역에서도 검토가 되겠지만은 또 선정이 되고 나서라도 또 지역과도 또 아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 수렴하고 하더라도 사실 또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그때도 좀 참여해 주셔서 아마 의견을 또 개진해 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번째 표동준 님이 질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아까 사회자님이, 저는 김영성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사회자님이 말했던 거 2가지랑 이제 소각장 관련해서 2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9톤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청라에. 그러면은 이제 강화도고 38톤 빼놓고는 거의 그래도 한 5%를 차지하는데 그거 어떻게 분류할 건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다용기를 사용하게 하겠다. 일회용 용기, 배달 용기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배달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다용기로 그거 할 건지, 그래서 그 2가지를 했을 때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관련돼서는 공론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월 달이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론화가 갈 건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같은 경우에 청라 소각장은 지금 여러 회의라든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폐쇄가 지금 용역에서 서구 용역에서 타당하다라고 나왔으면 그거를 언제 폐쇄할 건지, 그동안 어떻게 그때 이 교수님이 그거 말씀하셨듯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라 소각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로 이거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보완을 할 건지 그렇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럼 어느 거 먼저 할까요? 어떻게 제가 예, 저기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소각장 쪽에 네. 먼저. 예. 아니 그 그쪽인데. 소각장은 좀 몰아서 저기 과장님 말씀하실 거 하고 배달용기 배달용, 우선 예. 그거는 약간 번외니까요. 그거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배달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아주 활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 같은 경우는 600%가 늘었대요. 기존보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데서 선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도 늘어나고 여러 도시별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여러 학술적인 방법론들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게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그런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배달 앱이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뭐 그거는 나중에 활성화되면은 다른 방법도 있어야 되겠지만 배달 앱이 되는 지역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구가 최적입니다. 배달 서구가 지금 많이 이용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3월까지 해가지고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용하실 때 하여튼 첨단으로 하여튼 활용하는 거를 저희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한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 연결해서 예산 부분도 아마 기존 그거는 그때도 한번 질문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약간 하여튼 지금 청라 소각 시설이 지금 우리 대기 물질 중에 질소산화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물질들은 많이 안 나옵니다, 사실상. 질소산화물을 잡으려면은 이제 처리 효율이 좋은 촉매법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비촉매법을 쓰거든요. 영어로 SNCR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거보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도 일단은 이제 신규 시설을 하게 되면은 신규 시설 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나중에 그런 형태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폐쇄 조건으로 하셔야죠, 당연히. 할 때 그 기간까지는 어쨌든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대로 놔둘 것이냐,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인천시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보수하는 기간 한 60여일 되니까 소각로 쓸 때 그때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껴내는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그거는 변론으로 하여튼 또 건의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예, 전순학 과장입니다. 표동준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청라 소각장 안에 지금 청라 국제도시에 있는 음식물들이 지금 생활 쓰레기하고 같이 클린넷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뒤범벅이 되다 보니까 소각장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01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일단 청라 소각장 관련 플러스 그다음에 또 청라 클린넷 자동 집화 시설 관련 건 운영상의 그런 제반 여건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 용역에서 그런 음식물 쓰레기 청라 국제도시 안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 문전 수거 방법에 대한 대안을 또 마련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라 국제도시 안에 클린넷 사용은 편리하시잖아요. 거기다 이제 음식물을 투입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니까 이제 문전 수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그거를 이제 수집 운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럼 이거를 기존의 편리함을 얼마나 유지를 하면서 음식물 그 감량하기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최대한 그 지금 사용하는 방식에 떠나서 좀 불편함을 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런 최첨단화된 음식물 감량하기기를 좀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청라 국제도시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2025년도 잠정적으로 그 안에는 저희가 전부 100% 문전수거하는 걸로, 분리수거를 하는 걸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그 양이 얼마나 많으냐면 저희 서구 지역에서 발생되는 1년간에 발생되는 총량의 음식물 쓰레기로 소각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9.4%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그냥 임의대로 나온 숫자가 아니라 저희 용역을 통해서 지금 다른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검증된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양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문전수거로 해가지고 분리가 돼서 한다 그러면 소각량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 소각량 줄어드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감안한다면 비용도 그에 따라 가지고 소각 처리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그 숫자는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하튼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용기 시스템 관련 건은 저희가 서구 스마트 에코 리사이클링 센터 이거 구축 사업인데, 이게 정부에 요번에 환경부에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고, 내일 모레 30일 날 결과는 발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스마트 재활용 교육센터라든지 재활용품 유통지원센터, 폐플라스틱 재활용센터, 그다음에 재활용 공공선별시설까지 이게 다 아우러 가지고 저희가 서구 스마트 에코 리사이클링 센터라는 개념을 두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1차적으로는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튼 범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뉴딜 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어필이 돼서 환경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최종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소각장 관련 건, 요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서구만의 대안을 지금 시에서 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라고 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인천시에서 이제 청라 소각장이 광역 소각장이 되다 보니까 서구에 권한이 없어요. 저게 광역 소각장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소각장입니다. 근데 저거가 이제 2025년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맞물려서 소각량이 더 필요하고, 그때 맞춰가지고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들을 다 소각 처리해야 될 부분이 생겼으니 저거를 현대화해가지고 420톤 규모까지 해야 된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잖아요. 그게 11월 달 발표됐는데 그 전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입장에서는 여기 주민들도 다 동의한 부분도 아니고, 그런 과정으로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게 시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인천시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들어드리는 게 맞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어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인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천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그거가 어필이 돼서, 그러면 서구에서 자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 본다고 하니 그걸 받아가지고 그럼 최대한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거를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거로 하겠다는 게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안에 만들어가지고 용역에서 검토를 이루어진 걸 갖고 이것도 주민 수용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나오는 과정 자체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주민 참여단도 이제 그 안에서 회의를 하고 소통 토론회도 하고 지금 이 자리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표현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안을 이제 이번 주에 낼 겁니다. 내게 되면 인천시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안에 대해서 자, 용역에서 서구 입장이 나왔으니 이제 인천시에서 검토를
주셔야 됩니다. 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그 판단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래 이 방향으로 우리 잡고 그러면 소각 의논해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을 하겠다 이제 결정을 지겠죠. 짓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져주는 부분이 청라 소각장을 폐쇄 이전할 거냐가 첫 번째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라 소각장 폐쇄권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역 소각장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저희 결정한 사항을 인천시에서 반영을 해주게 되면 소각장 저거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폐쇄 절차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환경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저기 노후화됐다고 했으니까 다시 하고 환경부에 이거 국비 들어서 만든 소각장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또 폐쇄 절차를 또 인천시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폐쇄하는 거는 저 서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절차는 인천시에서 이제 폐쇄 결정 그거 관련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바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 방향으로 해서 세 가지 이제 다른 데다 짓는 데에 대한 세 가지 지금 부지 입지가 용역안에서 나온 걸 갖고 인천시 입장에서 이제 또 이제 서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 갖고 그럼 이거를 우리는 광역화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니 인천시에서 이제 광역 소각장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러면 인천시 입장에서 또 서구에 뭐 또 의견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행정적인 내부적인 시야 구간의 그 행정 절차상 의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다만 이게 뭐 지지부진해가지고 갈 사항이 아니라 시간이 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인천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요번에 한 번에 해서 아마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아마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이 토론회가.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건 제가 아마 답변은 안 드리고요. 소각 시설이나 매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미 실시설계, 기본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본에서 본 설계를 거쳐서 또 공사하는 기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아마 한 3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시나 어떤 서구에서도 아마 좀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서둘러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마 진행을 할 거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로 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새활용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보시면 배달 용기 다회용 쓰는 그로 해서 그 업체도 있고요.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저도 가봤는데요. 그거를 아마 좀 참고를 아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자분이신데요. 김소영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다시 음소거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질문이 좀 안 돼서요. 그러면 아니면 여기서 연락 가능하나요? 지금 마이크가 없거나 저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괜찮으시다면은 질문은 저희가 토론회 끝나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우리 자원순환과에다가 좀 일단은 혹시라도 준비가 되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아까 마저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전에 약간 얘기한 거 있네요. 좀 보니까 우리 유튜브로 좀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배달 용기를 서로 이음을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혹시 있는지에 대한 궁금사항을 좀 주셨어요. 앞으로 지금 환경부 공모한 게 이제 된다면은 세부적으로 더 나올 거고 그게 왜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안을 주는데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저기 교수님도 서울에 거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배달 앱이 있어야지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배달 앱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회용기 쓰는 거보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 용기들을 조금 음식점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표준 용기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여를 해주고 해주면서 그거를 이용할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캐시백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서로 이음으로 받으시는 것들에 하고 별건으로 그걸 이제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시민 정신 외에도 그런 다회용 용기 쓰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를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용자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이게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하여튼 설계를 잘 해가지고 후에 이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까 우리 자원순환 과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환경부 우리 공모 사업으로 1차가 선정이 됐고 이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아마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상품권 비슷하게 또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일반 상품권이 혹시 또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연령층이나 이런 사용 좀 편리성을 또 한번 고려해서 그거는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도 좀 비슷한 건데요. 여기 동별 거점 지역을 정해서 지역 환경 리더가 깨끗하게 좀 이렇게 리드하면서 종량제 목표나 서로 이임 카드를 충전해 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도 좀 감량이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의견을 주셨고요. 이게 이제 아까 앞에 했던 그런 내용들과 좀 중복이 되니까 그렇게 아마 좀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저도 나름 좀 생각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구 산하의 각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 우리 이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우리 공공 센터를 그러니까 공공 어떤 기관을 활용해서 또는 그거와 좀 유사한 그런 기관을 활용해서 아마 아까 재활용 감량을 위한 아까 재활용 꼭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말고도 재이용이나 감량원 차원의 쪽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연결시키면서 그런 쪽과 연결해가지고 그쪽에 또는 아파트 이런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가지고 이런 발생원 감량 목표라든지 재이용 사례라든지 성공 사례라든지 감량 목표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를 좀 연계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은 아마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와 성과 정도를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인센티브제를 이런 걸 또 아마 활용을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되게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원래 90분 하고 마칠 예정인데요. 시간이 좀 한 20분 정도 좀 오버가 됐고요. 혹시 더 궁금한 질문사항이 이제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 또 한 분만 받고 없으면은 이것으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면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여러 가지 서구에서 진행하는 서구 선진화하고 재활용 관련 여러 가지 순환 체계 구축 연구 용역 내용 들으셨고요. 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여러 의견을 좀 개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여기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좀 전달이 아마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에 같이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우리 대당 부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